이게 10분 사요. 잘 사요.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는 나타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뜻깊은 날 주셔서 앞에 중앙노인대학 제8회 졸업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하시는 이 어르신들을 축복하십니다.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후에, 마지막 노후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노후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북교동 교회에, 목포에 보면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북교동 교회에 106세 되시는 소녀 한 분이 계십니다. 소녀. 이름이 서소녀라고 이렇게 해서 소녀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TV도 출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목포에서는 최장수 어르신이다 이렇게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북교동 교회 부목사로 4년 동안 있을 때 그분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항상 웃으셔요. 그분 이제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기셨어요. 제 고령 나이로 드셨는데,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항상 웃으세요. 소녀 권사님 왜 그렇게 웃으시고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러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산답니다. 그 가정이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뭐 돈이 많거나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으셔요. 웃으시니까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되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웃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자녀로 인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웃으시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늘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자.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감사는 공을 벽에다 튀기는 것과 같습니다. 공을 벽에다 튀기면 공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 더 많은 감사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하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 못하지만은 어떤 교회의 사모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참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병이 생겼는데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위암이 걸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도 하지도 못하고 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 노트를 한 권 주셔서 거기에다가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 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사모님에게 노트를 한 권을 갖다 줬어요. 자, 감사의 내용들을 작은 것이지만 하나씩 한번 기록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위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형편인데 감사의 내용이 어디가 있겠냐 하면서 노트를 던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상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사모님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이렇게 적으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감사의 내용을 적으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씩 감사의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내용들을 적고 말하고 또 인사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위암의 통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는 한 것이 없고 감사의 말만 했다. 감사의 내용만 적었다. 감사의 인사만 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그 위암의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더 활기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대학 이제 졸업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오셨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웃으시고 또 항상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기쁘고 행복한 일만 늘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졸업식을 군청에서 함께 줬어. 시설도 좋고. 여기 이름은 앞에 중앙노인대학이라고 붙여졌는데 군청에서 졸업식을 하다 보니까 신안군 노인대학이 되어버렸어. 신안군 노인대학이. 그래서 이렇게 또 사실은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또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같은 졸업식이라도 폼나는 졸업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목사님 오늘부터 방학 들어갑니까? 그래서 사실은 방학 들어갈 때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어째서 걱정이 많냐? 이제 방학이면 이제 노인대학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몸 관리도 안 하고 대충 지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수요일 날은 딱 거울 쳐다보고 이틀 전부터 아따 오늘은 뭘 옷 입고 갈까나 내일은 그러고 또 거울 앞에 딱 서서 그래도 저기 화장도 하시고 그럴 텐데 아이고 오늘 방학이 안 가니까 대충 하고 있자. 그러면 훨씬 더 저기 늙어지실 텐데 우리 노인대학에 오시면 항시 즐겁고 내가 보니까 노인대학 다니신 분들하고 안 다니시면 어디가 차이냐? 박수 친 것이 다릅니다. 막 박수를 퍼줍니다. 그리고 얼굴이 훨씬 밝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생각한 것이 도시 같으면 노인대학이 2-3개밖에 없는데 우리 신안군에 지금이 8개입니다. 그러면 8개에서 10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노인대학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지역의 활력소인 것 같아요. 활력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노인대학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가정사 또 자기 일상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거기 가서 마음 편하게 같은 또래의 동료들끼리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 내가 보니까 신안군에 식당이 많고 내가 서울도 출장 가면 좋은 식당 다 가봤는데 앞에 노인대학 정심 식사처럼 맛있는 식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맛있는 식사하고 같은 밥도 자기가 차려먹으면 맛있는 반찬은 맛이 없습니다. 남이 차려야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서도 모든 면에 노인대학을 하나씩 만들어서 어르신네들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야 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앞에 노인대학 우리 신연파 목사님은 거기서 넘어서 전문 또 대학원까지 이렇게 전문 대학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그동안 1년 동안 다니는 우리 졸업하신 노인대학과 전문대학 졸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2013-1호 졸업장 성명 강정자 위 본 사람은 본 노인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성실히 수여하였으므로 본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앞에 중앙노인대학장 신현파 큰 박수 쳐주세요. 2014년 24호 공로상 노인대학 1학년 1반 대표 박정순 이 사람은 앞에 중앙노인대학교 재학 중 노인대학의 1학년 1반의 대표로서 배우는 일에 성실하고 학우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노인대학 발전에 이바지하였기에 그 공로로 인정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앞에 중앙노인대학장 신현파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우리 지역에서 노인대학을 시작한 지가 2005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가 9년째입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돼요. 10년이 되고 보니까 정말 강산이 변했어요. 처음에 입학하신 분들은 몇 분 안 남았어요. 다 돌아가시고 또 좀 몸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처음부터 다니신 분들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아, 옛말이 맞다. 10년이니까 이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노인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노인이지만 좀 젊은 분들이 하여튼 여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저희 노인대학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거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나는 대학생이다, 나는 장학생이다 가르쳐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대학생이다. 나는 장학생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은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장학생이요. 9년을 장학생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고, 지난해 들어오신 분들은 1년 동안 장학생으로 여기를 다니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에 맞는 제가 말을 해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리더십.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는 것은 남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리더라 그러죠. 근데 그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리더십이라 그래요. 근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세계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책을 많이 낸 분 중에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시중에 아주 책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분이 그 책을 읽어보면은 리더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평범한 리더가 있다. 이 사람은 과거 얘기만 해. 우리 남자들 만나면은, 어르신들 만나면 2가지 얘기 꼭 하죠. 옛날에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맨 옛날 얘기만 해. 이거는 평범한 리더라 그랬어요. 2번째 리더는 어떤 리더냐? 혁신적인 리더. 이 사람은 무슨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에게 전공된,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줘요. 남들이 알아듣든 못하든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3번째 리더가 중요한 리더인데 비전적 리더라 그래요. 이 하워드 가드너는 비전적 리더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인 우리 노인대학교 어르신들은 비전적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 하워드 가드너는 비전적 리더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냐면, 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이 사람을 비전적 리더라고 일컬었어요. 여러분, 노인대학을 9년, 5년, 1년, 2년 다니셨어요. 여러분이 많은 걸 여기서 배웠어요. 듣는 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가정에 가든 아니면 여러분 동네에 가든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적 리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노인들이 가장 많은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이 가장 길어요. 그렇다면 노인들 중에서도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중앙노인대학은 여러분 이런 비전적 리더를 키워가는 학교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그게 완전한 졸업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다니실 수 있죠? 자, 우리 몇 살까지 살 거예요? 120살? 늘었는데, 자, 몇 살? 그렇죠, 130. 우리의 목표는 130살이에요. 자, 여러분 130살까지 우리 열심히 또 비전적 리더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사 앞에 중앙노인대학과 전문대학원 선배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학식을 하였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니 세월이 유수와 같이 느껴집니다. 파릇파릇한 나무 가지에 둥지를 짓고 날개짓 하면서 노래하는 새들과 같이 즐거웠던 우리의 배움터가 바로 앞에 중앙노인대학이었습니다. 지난날을 더듬으며 그리움과 고마움 그리고 우정의 추억들, 서로를 사랑하고 이완하면서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사연들이 떠오릅니다. 항상 밝고 명랑한 삶의 태도로 생을 즐기며 배움에 불타는 열정의 모습들이 후배인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항상 영원한 영광에 선배들이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봉사 담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교관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사 졸업하는 저희들을 위해 송사를 해준 후배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새해 종소리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고 보니 세월이 유서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노인대학에서 배웠던 건강 강좌와 전문 강사님들의 특강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질이 향상되었으며 많은 삶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인대학과 함께 한 시간을 기쁨이었고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잠깐 떠난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연속임을 알고 즐겁게 떠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일거리 말고는 변변한 노인 여가 시설조차 없는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과 노인대학을 만들어주신 앞에 중앙노인대학 신연파 학장님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동락해 주신 노인대학 선후배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선배님께 졸업생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앞으로도 항상 노인대학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졸업을 축하해 주시기에 자리하신 내 기빈 여러분과 졸업생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18일 졸업생 대표 이길성. 여기에서 배움을 발판으로 더욱 활력 넘치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쌓아오신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권익과 위상을 높여 건강한 노인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경적, 재정적 어려움에도 꿋꿋이 대학 운영을 훌륭히 잘 해오고 계시는 노인대학 신연박장님, 운영위원회 여러분과 봉사자 여러분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만수몽을 기원드리며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중앙노인대학교 제8회 졸업식 또 전문대학원 이 목사님이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엄청 제가 잘하시는 건 알았습니다만은 이 앞에 중앙노인대학에 특별한 게 있구만요. 노인 전문대학원이 있는 노인대학은 저는 이 전남 노인대학을 많이 다닙니다만은 저 처음 봤어요.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어제 제가 목사님을 저희 학교에서 뵀거든요. 여러분 졸업식 때 그 쓰시려고 가운을 가지러 저희 대학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직접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요, 전문 대학원 졸업생한테는요, 또 저 가운 말고 또 4년제 졸업생 가운이 또 있어요. 저희 대학에. 그러니까 두 가운을 빌려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전문대학이라 3년제만 있었는데요. 4년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간호학과가 4년제고요. 또 선교복지학과가 4년제로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은 같은 가운을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년제 졸업생은 지금 보시는 저 가운을 저희가 입히고요. 4년제 졸업생은요, 여기다 또 빨간 또 가운을 또 이렇게 하나 만든 게 더 멋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가지 가운을 입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문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열정에 제가
제 학장직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어르신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노인대학은요, 평생교육 체제 속에서, 그러니까 평생교육하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거든요. 그 평생교육 체제 속에서 가장 높은 최상위 교육기관입니다. 이게 노인대학까지 있었는데, 특히 앞에 중앙노인대학은 대학원까지 있으니까 아주 우리나라 족보에도 없는 아주 그런 최상위 평생학습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어르신들이 저를 기억은 못하실지 몰라도 우리 대학 마술은 다 기억하시죠? 예. 예, 마술 다 보셨죠? 예. 예, 옛날에 도둑놈이요, 이렇게 길가에 버려진 새내끼를 끌고 가면 뒤에 송아지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제패가 하는 말이, 나는 길가에 있는 새내끼만 갖고 갔는데 뒤에 소가 따라오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도둑이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면 누가 와요? 예, 마술사가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인기가 없어도 저를 이 전남에 있는 노인대학에서 자주 불러요. 왜 불러요? 마술 구경하시려고. 세계 최초로 마술학과를 만든 대학이 동아인재대학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동아인재대학은 남들이 못하던 것, 세계 최초로 마술학과를 만들었고요. 또 세계 최초로 선교복지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갖고 왔고, 또 다른 한 손은 뭘 갖고 왔어요? 복지를 가져왔습니다. 교육복지와 의료복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교의 아주 필수적인 두 융합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복지를,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 선교와 사랑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으시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치시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여수의 은현교회라고 순복음교회인데요. 신도수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아주 큰 교회죠. 거기 노인대학 졸업식에도 제가 초청을 받아서 잠깐 축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면요,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고 또 건강하게 잘 장수하시기를, 130세까지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